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빛의 굴절이야. 오늘 수업 중요하니까 잘 들어야 되는데, 빛의 굴절이라는 걸 우리말로 바꿔 한글로 바꾸면 무슨 뜻이야? 꺾인다야. 그래서 앞으로 빛이 굴절되었대. 앞으로 잘 들어. 쉬운 말로 해. 빛이 굴절되었대. 꺾였대. 됐니? 이 말들이 너무 다 어려워. 근데 우리는 빛의 굴절이야? 이제 쉽게 갈 거야. 꺾인대. 빛이 굴절되었대? 빛이 꺾였다는 뜻이야. 그럼 모든 빛은 다 직진의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근데 꺾여가다가, 알겠니? 그러면 우리한테서 가장 중요한 건 왜 꺾이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빛은 왜 꺾일까? 빛 너 왜 꺾이는 놈이야? 빛은 굴절되지. 꺾였지. 왜 꺾일까? 그것만 알면 90%가 이해되는 거야. 졸라 쉬워지는 거야. 근데 대부분 그 이유를 잘 모른다. 빛은 왜 꺾일까? 라는 거야. 소영아, 빛은 왜 꺾이냐면 빛이 진행하는 뭐가 달라져서 속력이 달라지면 무조건 빛이 꺾이는 거야. 빛이 가다가 꺾인다. 빛이 가다가 꺾이지. 왜 꺾였어, 아진아? 속력이 달라지면 무조건 꺾이는 거야. 자, 보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볼게. 선생님이 사막을 걸어간다. 사막을 걸어가면 선생님은 사막을 걸어갈 때 반드시 걸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반드시 못 걷는다. 왜? 선생님의 왼쪽 다리와 선생님의 오른쪽 다리의 길이가 똑같지 않아. 사람마다 길이가 약간씩 달라. 그러니까 오른발이 70cm 나갈 때 왼발이 68cm 나가. 그러면 한 다리는 70cm 나가는데 한 다리는 68cm 나가네? 한 다리는 70cm 나갈 때 한 다리는 68cm 나가네? 그럼 내가 반드시 걸어갈 수 있을까? 안 돼. 꺾이는 거야. 봐. 속도 차이가 나면 꺾이는 거야. 그래 모든 물질이 진행하다가 속도의 차이가 나면 꺾이는 거야. 됐니? 뭐 자동차도 얘기해 줄까? 자동차도 별거 없어. 위에서 보자. 자동차 위에서 보면 여기에 바퀴가 있고 여기에 바퀴가 있겠지. 양 바퀴의 속도가 똑같아야 반드시 가는 거다. 근데 얘는 빨리 돌고 얘는 천천히 돌면 어떻게 될까? 꺾이는 거야. 난리 나겠지. 그러면 확 사고 나겠지. 그래, 꺾이는 거야. 그래서 빛이 굴절되었다 하는 순간, 됐니? 잘 봐. 빛이 굴절되었다라는 순간 무조건 빛의 속도가 변했다. 이렇게 되는 뜻이야.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으면 굴절될 일이 없어. 됐죠? 두 번째, 그럼 빛의 속도가 왜 변하냐라는 건데 빛의 속도는 왜 변해? 자, 안다? 빛은 매질이 없어도 스스로 통과될 수 있지. 그럼 빛은 매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빛이 매질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매질로부터 방해를 받아서 빛의 속도가 느려져. 알겠니? 그래서 빛은 외워. 됐니? 이건 기본 상식이야. 기본 상식이야. 외워. 됐니? 언제 제일 빨라? 진공에서 제일 빨라. 빛은 왜 진공에서 제일 빠르겠어? 스스로 진행할 수 있거든. 그래서 빛은 진공에서 제일 빨라. 알겠니? 그 다음에 기체, 공기 중에서 기체라고 쓸게. 기체를 통과할 때, 액체를 통과할 때, 고체를 통과할 때. 됐니? 그래서 빛은 고체를 통과할 때가 빛의 속도가 제일 느려지는 거야. 알겠니? 그럼 선생님 고체를 통과할 때 속도가 느려져? 느려져. 이따가 할 걸 한데 봐봐. 만약 얘가 유리야. 근데 여기가 공기야. 됐니? 그럼 내가 공기에서 빛을 쏜다. 노란색 빛을 쏜다. 그럼 노란색 빛을 쏘지. 그럼 공기에서 유리로 빛이 들어가겠지. 우리도 지금 강의실 다 유리로 돼 있잖아. 근데 이 빛이 이렇게 갈 수는 없어. 유리를 통과해서 갈 수는 없어. 가다가 뭐 해버려? 휙 꺾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빛이 확 꺾이는 거야. 왜 꺾여? 속도 차이가 나서. 빛이 굴절이 일어났어? 속도 차이가 나서 꺾인 거야. 너무나 당연한 소리야. 그래서 이제 봐라. 빛은 굴절돼. 다른 말로 할게.
파동은 굴절되는 거야. 언제? 속도 차이가 날 때. 그럼 언제 속도가 차이가 나? 이런 새끼는 뭐라 그래? 매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알겠니? 빛이 가다가 공기를 가다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확 꺾여. 됐니? 공기에서 물속에 있던 빛이 공기로 나오면 어때? 확 꺾이는 거야. 그걸 물리적 용어로 뭐 됐다 그러는 거야? 굴절되었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굴절을 하는 거야. 두 번째, 그러면 빛의 속도 차이 때문에 꺾인다 그러는데 그러면 꼭 빛 아니어도 돼. 전자기파는 다 되는 거야. 됐어요? 또는 파동하는 물질도 다 굴절되는 거야. 소리도 굴절되는 거고 파도도 굴절되는 거고 파동은 다 굴절되는 거야. 꺾이는 거야. 언제? 매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이유는 속도 차이 때문에. 그럼 우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그렇지. 속도를 구해봐야지. 그 속도를 구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파동의 속도를 구하는 법은 안 가르쳤는데 써먹은 적이 없지. 오늘 써먹을 거야. 파동의 속도 어떻게 구해? 파동의 속도. 모든 속도는 뭐야? 모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그렇지. 시간분의 거리지. 그럼 파동의 속도는 뭐야? 시간이 뭐야? 한 번 진동하는 데 간 거리.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거고 거리는 누가 가는 거야? 그렇지. 에너지가 가는 거잖아. 그래서 파동의 속도는 한 번 진동하는 걸 뭐라 그래? 주기. 내가 한글로 써준다. 알겠어요? 내가 예전에 수업할 때 다 약자를 썼더니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한 번 진동하는 걸 뭐라 그래? 주기.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 그런다고. 알겠니? 그때 간 거리를 뭐라 불러? 파장. 그래서 파동의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인 거야. 주기의 약자가 라지 t야. 파장의 약자가 아까 했던 거 람다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파동의 속도는 t분의 앞으로 람다 이렇게 쓸 예정이라고. 제일 중요한 거야. 파동의 속도는 됐니? 주기분의 람다가 돼야 되는 거야. 주기분의 람다가 돼야 돼. 근데 여기서 100만 배쯤 더 중요한 거 있다, 아진아? 아진아, 전 시간에 선생님 100만 배쯤 중요한 거 있었지? 주기는 뭐야?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주기 배울 때 뭐 또 배웠어? 진동수도 배웠지.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 역수관계. 그래서 진동수는 주기와 역수관계야. 그러면 요게 주기니까 주기랑 역수관계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겠어? F람다를 집어넣을 수 있겠지. F분의 1을 집어넣을 수 있겠지. F람다가 아니다. 됐니? F분의 1, 진동수분의 1 집어넣을 수 있겠지. 이게 진동수야. 진동수. 분의 뭐가 돼야 돼? 요거 파장이야. 람다가 파장이야. 여기 써놨다. 람다가 돼. 그럼 요거 풀면 어떻게 돼야 돼? 분모, 분자 이렇게 풀어지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써주겠어 내가? 뭐라고 쓰겠어? F 람다 이렇게 쓰는 거야. 됐니? 요게 오늘 배울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파동에서 굴절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속도 어떻게 외워야 돼? 그래서 파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 파동의 속도는 됐니? 뭐? 주기분의 뭐라고? 파장 람다. 됐니? 다시 F 진동수 람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F람다. 우린 이걸 훨씬 더 많이 쓸 거거든. 됐어요? 그럼 파동 어떻게 구한다고?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F람다. 우린 빛에 대해서만 지금 우리 책으로 빛에 대해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책은. 그럼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제일 빠르고 고체, 액체, 기체, 진공에서 제일 빠르고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느려지는 거야. 알겠니? 또 봐. 같은 고체래도 고체의 종류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 그건 조금 이따 할 거라고. 됐어요? 우린 지금 그거 바로 배우러 가는 거야. 파동의 속력 뭐라고? 주기분의 파장, 진동수 곱하기 파장.
자, 이제 여기서 하나 암기가 돼야 돼. 알겠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진동수야. 진동수가 뭐야? 빛이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느냐지. 이 진동수는 그 빛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값이야. 다시 할게. 빛의 진동수는 뭐야? 그 빛이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지. 그래서 이 진동수는 그 빛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값이야. 그러니까 파동이 진행하면서 이 진동수는 뭐가 돼야 돼? 불변이야. 불변이야. 얘 무조건 불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보기, 기억, 진동수가 변했대. 무조건 틀린 말이야. 파동을 말하는 거다. 파동에서 빛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도 무엇은 변할 수가 없어. 진동수는 불변이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낚시로 이렇게 내는 거지. 진동수가 불변이지? 그럼 주기는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그렇게 시험에 내는 거야. 알겠니? 조금 이따 굴절 배울 거야. 굴절 하는 동안에 주기는 변해, 안 변해? 이렇게 물어볼 거야. 됐니? 그럼 주기는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주기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였어? 역수관계지. 그럼 주기와 진동수가 역수관계인데, 됐니? 주기와 진동수가 역수관계인데 얘가 불변인데 얘는 변할 리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빛이 진행하면서 그 빛에 무엇은 변할 수가 없어? 주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니? 앞으로 파동을 배우는 그 순간까지 진동수가 변했다 이런 용어를 쓰면 다 틀린 거야. 진동수는 그 파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이란 말이야. 알겠니? 진동수는 불변인 거야. 알겠어요? 파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겠니? 진동수 불변 이제 외웠다. 그래서 이것만 이해해도 지금 오늘 수업의 반은 다 이해된 거야. 보통 학생들은 얘가 뭔지를 모르니까 뭘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우린 빛의 사회니까 하나 더 했지 방금. 쓰지 말자. 빛의 속도는 어디서 제일 빨라? 진공에서. 어디서 제일 느려? 고체에서. 자, 이제 이걸 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내가 얘를 안다는 전제 조건에서 해볼게. 이런 거야. 굴절률, 스넬의 법칙,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굴절 이런 걸 한 방에 다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얘가 뭐냐라는 거, 스넬의 법칙은 뭐고 굴절률은 뭐고 뭐 이런 거야. 아주 쉬운 거야. 아는 사람한테는. 알겠니?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어려운데 너희들한테는 금방 쉬워. 왜 너희들한테는 쉽겠어? 가우스가 가르쳤잖아. 됐어? 지금부터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걸 할 테니까 봐. 빛이야. 자, 봐. 됐니? 인싸야, 봐라. 여기를 내가 공기라고 할게. 공기. 공기라고 해볼게. 공기. 됐니? 자, 보자. 내가 얘를 유리라고 해볼게. 유리. 됐니? 그럼 빛이 공기에서 유리로 갈 예정이야. 빛이 공기에서 유리로 갈 예정이야. 그럼 내가 공기에서 유리로 빛을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걸로 빛을 쏜단 말이야. 단색광을. 됐니? 뭐 단색광 레이저 포인트를 쏘자고. 레이저 포인트 뭔 줄 알지? 여기도 있어.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레이저 포인트 이런 걸 쏜다는 거야. 근데 공기에서 어느 쪽으로 쏘겠다는 거야? 유리 쪽으로 쏠 거야. 근데 얼마나 굴절이 뭐지? 그렇지. 꺾이냐를 알아보고 싶은 거지. 그러면 목을 꺾고 있네. 됐어? 저기 갖다 줘라. 야, 저기 쌍쌍바 하나 갖다 줘라. 됐니? 우리 조교 쌍쌍바가 필요하대. 됐니? LA에서 왔어. 그래. 너는 뉴욕에서 왔니? LA 갖다 줘라. 그럼 미국에서 온 모양인데 쌍쌍바로 갖다 줘라. 나 바빠. 오늘 할 게 많아서. 선생님이 물리 수업을 졸라 잘하거든. 진짜 어마무시하게 물리 수업을 잘하는데 네가 자고 있으면 나의 물리 수업이 됐지? 그래서 뉴욕에서 LA까지 쌍쌍바가 전달됐습니다. 바짝 차려야 돼. 바짝 차려야 돼.
됐어. 나 지금 뭘 가르친다고? 굴절. 어디서? 공기에서 어디로 가? 유리로 굴절될 때 제일 중요한 걸 글 거야. 꺾이는 걸 보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얼마나 꺾였을까? 봐봐. 선생님 반듯하게 있지? 살짝 꺾었어. 나 얼마나 꺾였어? 모르지.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기준선을 쓸 줄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기준선은 어떻게 쓰냐면 경계면에, 즉 유리와 공기의 그 경계면에 수직선을 내려 긋는 것. 경계면에 수직선을 내려 긋는 것. 이걸 우리가 기준선이라 그러고 이 기준선의 이름은 법선이야. 얘가 법선이야, 법선. 이 법선이 바로 뭐야? 기준선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무슨 각을 재. 그럼 무조건 법선으로부터 각을 재는 거야. 알겠니?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 얘 공기. 아이고, 공기. 얘 유리. 됐니? 그럼 법선 얼마야? 이 경계면의 수직선이니까 얘는 법선이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됐어요? 만약에 어떤 애가 이렇게 경계면이 있어. 그럼 얘하고 얘 사이에 수직선을 내려 그리면 되겠지. 그럼 경계면의 수직선. 됐니? 이게 법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굴절이 되려면 얼마나 꺾이냐라는 걸 알아봐야 되는데 그럼 너 많이 꺾였어? 적게 꺾였어? 그럼 기준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선이 법선이야. 그러니까 모든 각, 앞으로 내가 뭔 각을 같은 걸 잴 것 같은데 모든 각은 법선으로부터 재는 거야. 법선이 기준이거든. 그래서 먼저 굴절이 나오면 법선 어떻게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됐어요? 그럼 내가 이제 법선을 쟀지. 자, 간다. 그럼 내가 빛을 쏘겠습니다. 자, 쏘자. 그러면 빛을 쏴. 이렇게 빛이 오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빛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빛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들어오는 각. 이걸 뭐라 그래? 입사각이라 그래. 입사각. 그래서 요 각을 입사각이라 그런 거야. 입사각. 이걸 입사각. 그럼 아까 내가 뭐 설명하려다가 안 했던 게 얘란 말이야. 그러면 공기 유리지. 이게 무슨 뜻이냐? 공기에서 유리로 왔을 때 뭐가 달라진 거야? 매질이 달라졌지. 그럼 매질이 달라지면 그 경계면에서 모든 빛은 반사돼. 모든 빛은 반사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반사가 나오는 거야. 이걸 반사빛이라 그래. 반사. 반사가 없을 수 있나요? 없을 수는 없어. 반사를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모든 경계면에서 뭐 된다? 반사 일어나는 거야. 반사. 그래서 아까 내가 뭐 하려다가 말았던 게 그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약속되는 게 하나 있어. 법선으로부터 잰 각, 입사각. 법선으로부터 잰 각, 반사각. 저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아야 돼. 법칙이야. 입사각과 반사각은 어떻다고? 항상 같아야 돼. 이건 법칙이야. 이건 뭐 다른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법칙인 거야. 그러니까 봐. 아까 어떻게 했어? 만약 이렇게 하나 있다. 법선. 이 경계에서 법선 그러면 대충 이렇게, 아이고야. 이렇게 너무 대충 건다. 이게 법선이야. 법선이 너 이렇게 됐니? 그러면 입사각을 어떤 거 하나 만들까? 아, 빛이 하나 이렇게 들어왔다 치자. 빛이 하나 이렇게 들어왔다 치자. 법선으로 된 게 이게 입사각이야? 그럼 반사각은 얼마야? 이렇게 나갔겠구나. 요 각하고 이렇게 가자. 알겠니?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은 언제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은 이 반사에 대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빛은 에너지라 그랬었지. 그럼 에너지가 만약에 얘가 100이야. 근데 이 반사도 에너지겠지. 뭐 한 2, 30 정도, 30만? 그래, 한 30. 30은 반사대 들어갔다 치자, 에너지 값이. 그럼 반사대 30 날라갔지? 그럼 나머지 70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들어온다는 거지. 들어온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됐니? 이 각이 이렇게 꺾일 거야. 나는 알아, 이렇게 꺾여. 선생님, 이렇게 꺾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꺾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됐니? 근데 이렇게 꺾일까, 이렇게 꺾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꺾이는데 이제 봐라. 꺾이지.
이 꺾이는 걸 우린 뭐라고 부른다고? 굴절이라 그러는 거야. 꺾이는 걸 뭐라 한다고? 굴절 그러는 거야. 자, 굴절 왜 돼? 굴절 왜 돼? 속도 차이 때문에. 그럼 속도 차이 왜 생겨? 매질의 종류가 달라졌어. 알겠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오늘은 너무 중요한 거라. 자, 시작합니다. 얼마나 꺾이냐라는 건데 그걸 알아냈어. 됐니?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야. 굴절 잘 봐. 굴절의 약자가 N인데 됐니? 들어오는 새끼 매질. 됐니? 됐어? 들어오는 쪽. 공기에서 유리로 되겠지. 그러면 공기에서 유리로 들어오는 굴절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공기에서 유리로 들어왔어. 됐니? 공기에 대한 유리의 굴절률이라 그래. 공기에 대한 유리의 굴절률이야. 잘 봐야 돼. 됐니? 그러면 이 공기에 대한 유리의 굴절률이면 왜 꺾인다 그랬지? 속도 차이 때문에 그 속도 차이만큼 꺾이는 거야. 어떻게? 잘 따라와. 공기에 대한 유리니까 유리의 속도에 대한 공기의 속도의 비만큼 꺾인다는 걸 알아낸 거야. 이렇게 알아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속도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떻게 하겠어? 많이 꺾이고. 속도 차이가 적게 나면 적게 차이 꺾이고. 속도 차이가 안 나면 안 꺾이는겨. 그래서 얘네들이 어때? 매질의 종류가 같으면 속도 차이가 안 나겠지? 안 꺾여. 됐습니까? 그래서 속도 차이만큼 꺾이는 거야. 안 끝났어? 지금부터 잘 봐. 그런데 속도 차이만큼 꺾이는데 잘 따라와야 돼. 속도 어떻게 구해? 그래, 어떻게 구한다고? 그래, 시동 분의 이동거리 주기분의 파장 주기는 보정 뭐야? 그렇지. 그래, 곱하기 파장 유리 됐니? F 곱하기 뭐? 공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비만큼 꺾여? 속도 비만큼 꺾이지. 잘 봐. 얼마 비만큼 꺾여? 파장 비만큼. 왜 그런지 봐. 공기에서 유리로 들어오면서 진동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그래서 너는 어차피 안 변하니까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정도 굴절률이 나타나? 속도 비만큼. 어느 정도 굴절률이 나타나? 파장 비만큼 나타난다 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굴절률 얼마야? 속도비 얼마야? 굴절률 얼마야? 파장비 얼마야? 이렇게 된다. 졸라 쉽지? 근데 더 쉽다. 잘 봐. 지금부터 이 굴절률 비가 속도비고 속도비가 파장비지. 이 각이 뭐라는 걸 알았어? 여기 세타 입사각과 요 세타각 비가 무슨 비랑 같다는 걸 알았어? 그렇지. 속도비라는 걸 아는 거야. 스넬이라는 사람이 이 속도비가 요 각도비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러면 이 속도비가 각도비인데 얘가 30도고 얘가 45도면 됐니? 속도비가 30대 45라는 거야? 아니더라. 그게 아니고 저 속도비가 요 파장비가 저 각의 사인 각도비라는 걸 알아낸 거야. 사인 각도비랑 같더라라는 걸 알아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가 30도고 얘가 45도면 이 속도비가 사인 30도분의 사인 45도랑 속도비랑이 같다는 걸 누가? 스넬이 알아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스넬의 법칙은 이 굴절률 비는 무슨 비랑 같다? 사인 각도비랑 같다는 걸 엄청난 걸 알아낸 거지. 원래 굴절률은 어떻게 구한 거야? 속도비로 구했는데 우리가 그 빛의 속도의 차이값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지. 빛이 공기에서 물로 들어왔다고. 그럼 빛의 속도가 공기에서는 얼마고 물에서는 얼마야? 이걸 구해야 굴절률을 알겠는데 그걸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공기의 속도가 얼마야? 3 곱하기 10의 8승 km/s인데 그럼 물에서 속도는 얼마야? 얼마인지 측정해 봐야 되겠지? 졸라 어려웠는데 이걸 안 해봐도 되겠네? 바로 뭐야? 사인 각도비랑 같은 거야. 그럼 저기 사인 각도가 얼마가 돼야 돼? 사인 30도야? 사인 30도 얼마야? 2분의 1인 거야. 사인 45도 얼마야? 2분의 루트 3일 거야. 맞아? 맞아. 됐어. 이것들이 나보다 사인을 못하면 어떻게 해? 사인 45도 2분의 루트 3 맞지? 루트 2야? 루트 2야. 됐니? 내가 어디로 가서 탄젠트로 아무튼 갔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잘 봐. 그럼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야? 굴절률 비는 속도비야. 파장비야? 무슨 비야? 사인 각도비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무슨 비가 돼야 돼? 각도를 줄 거란 말이야. 각도. 그래서 너희들 우리 시험지상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굴절률은 각도를 줄 거라고. 그럼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니까. 이해됐죠? 또 하나 있지. 뭐야? 봐봐. 속도비가 아까 내가 사인 비라 그랬었지. 그럼 요 속도비가 이 사인 비라 그랬었지. 됐니? 그럼 봐라. 속도가 빠르지, 공기가. 그럼 사인 각도가 더 크겠지. 속도가 얘가 느리지. 그지? 그럼 얘가 속도, 사인 각도비가 작겠지. 지금 방금 한 말이 모든 문제풀이의 99.9%를 쓰는 말이었는데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속도비가 사인 각도비지. 그런데 공기에서 속도가 더 빠르지. 그러면 사인 각이 어떻게 돼 있어? 더 크겠지. 사인 값이 크려면 몇 도일 때가 제일 크지? 사인은 90도 값이 제일 큰 거지. 1.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사인 각이 크다는 건 무슨 뜻이야? 속도가 빠른 거잖아. 자, 봐. 아까 선생님이 얘가 이쪽으로 꺾일 거야? 이쪽으로 꺾일 거야? 내가 이쪽으로 꺾인다 그랬지? 왜 그래? 난 알아. 빛은 공기의 속도가 빨라? 유리에서 빨라? 공기에서 더 빨라. 그럼 공기에서 더 빠르니까 속도가 빠른 새끼가 사인 각이 더 크겠지? 그래서 법선으로부터 잰 각이 더 클 거고 이 각이 더 작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굴절률 각만 봐도 어디서 속도가 더 빠르다 이런 걸 그냥 아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문제 풀 때 어떤 바보들이나 계산하는 거야. 우린 계산 안 해. 쭉 보고 매질 A라는 매질이 있고 매질 AB라는 매질이 있는데 중요한 건 법선. 법선이 있고 빛이 이렇게 오다 아이고야. 빛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갔어. 아, 빛이 그럼 어디서 꺾였어? 경계면에서 꺾였지? 매질 A와 매질 B를 통과하는 빛입니다. 매질 A를 통과할 때와 매질 B를 통과할 때 누구 속도가 더 빠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굴절률은 이거분의 이거고 사인은 이거분의 이거니까 곱하기 해서 얘 속도는 얼마고 얘 속도는 얼마니까 얘가 빠르다. 그때 뭐 한다고 그렇게 쓱 보고 뭐라는데? B에서 더 빨라 그러는 거야. 왜? 그러면 그냥 나는 느낌이 B 같아 뭐 그러면 되는 거 알겠니? 거기다 대고 뭐 이거 하고 곱해서 같은 게 나와서 이거 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알겠니? 누가 더 빨라? B가 더 빠를 것 같지 않니? 뭐 그러면 뭐라 그래? 맞았어.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느낌이 그랬어. 왠지 B가 빠를 것 같았어. 그럼 여기서 뭐라 하면 되겠어?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어디가 더 빨라? 그러면 A가 더 빠르지 않을까? 왜?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어때? 아까는 B가 빠른 것 같고 이번엔 반대로 A가 더 빨랐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 그러면 됐지? 뭐 또 돼? 이 값이 이 값하고 당연히 각이 같아야 될 이유가 알겠지? 왜 그래? 얘하고 얘하고 매질의 종류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잖아. 매질의 종류가 안 바뀌었으니까 뭐가 안 바뀌어? 속도가 안 바뀌었겠지. 속도가 안 바뀌었으니 뭐가 바뀔 수가 없어? 사인 각이 바뀔 수가 없겠지. 그러니 굴절이 일어날 리가 없겠지. 졸라 쉬운 거지. 됐니?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굴절률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굴절률 다 한 거야. 끝. 이게 굴절인 거야. 어떻게 해도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아하!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한테 시험 문제 주면 아까 했지. 요게 30도 줍니다. 요거 45도로 줍니다. 이렇게 주고 됐니? 요거 파장 줄 거야. 공기에서 얼마짜리 파장이 유리로 들어갔을 때 파장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라고. 그럼 바보도 아니고 얘 사인 30도 얼마야? 2분의 1. 요거 아까 사인 45도지. 사인 45도 얼마라고? 아, 2분의 루트 2였어? 2분의 아까 내가 왜 루트 3이라 했지? 됐어? 이해됐습니까? 맞지? 됐어? 근데 얘가 3이래. 그럼 얘는 얼마냐? 이런 거 묻겠다니까. 무슨 바보도 아니고. 내 말 이해됐어? 됐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 굴절. 다 했어, 굴절. 끝. 굴절이 이제 뭔지 알겠지? 그래서 굴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로 조금 들어갈게요. 자, 이제 굴절을 이해했어요. 이게 굴절이구나. 꺾이는구나. 왜 꺾여? 매질의 종류가 달려서 어떻게 꺾이는 거야? 속도 차이 때문에 그 값은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스넬의 법칙이야. 됐니? 그래서 무슨 비가 돼야, 이제 여기까지 된 거야. 그래서 속도비가 파장비가 사인 R비가 되는 거라고. 됐어요? 이제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네. 자, 이제 봐. 지금까지 한 것만 가지고 봐. 그래서 매질 1, 매질 2, 요 각, 입사각, 요거 각, 굴절각. 됐죠? 자, 봐봐. 매질 1, 매질 2. 그럼 빛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가면서 속도가 빨라져서 느려졌어? 느려졌어. 여기 각이 작잖아. 여기 각이 더 크지? 여기 속도가 더 빨랐어. 여기 속도가 더 느렸어. 자, 파장은 매질 1, 매질 2. 어디가 파장이 더 길고 어디가 더 파장이 짧아? 속도 빠른 새끼가 파장도 커야 돼. 왜? 속도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얘가 1이 들어가면서 얘는 변하지 않았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뭐가 줄어들었어? 속도가 줄어들었겠지? 뭐가 줄어든 거야? 파장이 줄어든 거야. 진동수 불변이니까.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되게 쉽잖아. 끝. 자, 이제 조금만 더 어려워집시다. 이번에는 이제 봐. 이제 굴절률이라는 말을 알았어. 굴절률.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이제 방금은 내가 이제 굴절률이라는 걸 설명해 준 거고, 굴절률. 자, 봐. 굴절이야. 그럼 이제 굴절이 뭔지 알았고, 굴절률을 대략 감 잡았으면, 굴절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알겠어? 굴절률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무슨 굴절률이 있냐면 절대 굴절률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 굴절률이라는 게 있어. 절대 굴절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 굴절률은 절대 굴절률을 굴절률이라 그래. 그러니까 굴절률은 절대 굴절률이라는 게 있고 하나 더 쓰면 상대 굴절률이라는 게 있는 거야. 상대 굴절률. 그러니까 굴절률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절대 굴절률, 상대 굴절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굴절률 얘기할 때는 절대 굴절률을 일반적으로 굴절률이라 그런다고. 그러면 절대 굴절률 먼저 강의할 텐데 그럼 절대 굴절률은 뭐냐라는 거야. 그럼 절대 굴절률은 뭐냐라는 거지. 잘 봐. 여기선 빛이니까 전자기파가 빛이 어디서? 진공에서. 기준이 딱 정해진 거야. 어디서? 진공에서. 그런데 진공과 공기에서 빛의 속도는 누가 더 빨라? 진공에서 훨씬 빠르겠지. 공기에서 좀 느려지겠지. 근데 별 차이가 안 나고 우리가 실험실에서 진공을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그래서 그냥 우리는 진공도 그냥 공기랑 비슷해. 원칙은 진공인데 뭐 공기라고 해도 그냥 오차 범위 내에서 인정. 알겠니? 그냥 오차 범위 내에서 인정. 원래는 뭐 해야 된다고? 진공이야. 진공에서 뭘로 가야 돼? 에서 매질로. 매질. 그러니까 출발점이 진공에서 어디로 와야 돼? 매질로 왔을 때를 절대 굴절률이라 그래. 그래서 넌 절대 굴절률 얼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진공에서 매질로 갔을 때 굴절률 뭐라? 꺾이는 정도 얼마야? 이게 되는 거라고. 됐어요? 자, 간다. 아주 중요한 거 두 개 설명할 거야. 얘가 매질 1이야. 그럼 여기는 뭐야? 진공이야. 그럼 결국에 진공은 공기라고 표현해도 된다 그랬다. 고등학교에서는. 됐니? 자, 갑니다. 겁나 쉬운 거야. 뭐 필요해?
법선. 굴절의 기본이 법선. 무조건 법선. 왜 무조건 법선이 제일 중요해? 기준이잖아. 법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됐어? 그럼 빛을 쏩니다. 빛은 노란색. 자, 갑니다. 빛이 진공에서. 됐니? 매질로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자, 요거 얼마 할까? 45도 합시다. 매질로 왔어. 됐어? 그러면 매질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뭐 때문에 꺾여? 속도 차이 때문에. 근데 빛은 어디서 제일 빨라? 그렇지, 진공에서. 그럼 이 매질이 누구든 상관없이 제일 빠르지. 매질이 누구든 상관없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속도가 뭐겠어? 느려져.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해볼 필요도 없는 거야. 빛이 진공이나 공기에서 매질로 들어가면 무조건 입사각이 크고 굴절각이 작은 거야. 그렇지. 굴절각이 작은 거야. 이 각이 얼마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 말 이해됐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잘 봐. 굴절률은 쓴다. 봐봐. 굴절률 쓴다. N. 어디서 어디로 가냐고 써야 돼. 진공에서 어디로 간다고? 매질원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진공에 대한 매질원의 굴절률. 근데 봐라. 어차피 절대 굴절률은 출발점이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굴절률을 쓸 때 진공에서 매질원으로 갔다 이런 표현을 안 쓰는 거야. 그럼 뭐라고 써? 굴절률, 매질원의 굴절률 그래버리는 거야. 그럼 매질원의 굴절률 그럼 무슨 뜻이야? 진공에서 매질원으로 왔구나 이 뜻이 되는 거겠지. 매질2의 굴절률 그러면 어때? 진공에서 매질2로 온 거지. 왜? 정해진 거잖아. 진공이 정해져서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없어서 매질의 굴절률 막 이래버리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잘 봐.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매질1의 굴절률은 뭐분의? 속도 비가 돼야 되겠지. 잘 봐야지. 속도 비가 돼야 되겠지. 그럼 봐라. 매질1에서의 속도에 대한 진공에서 속도인데 진공의 속도는 뭐지? 상수 C를 써. 물리학에서는. 빛의 진공의 속도는 정해져 있지. 그래서 상수 C를 쓰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나? 분모, 분자. 절대 굴절률은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분자가 커. 무조건 분모가 작지. 속도 차이에서니까. 됐어요? 그럼 절대 굴절률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분자. 분모. 아, 무조건 분자가 크네.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무슨 수만 가능해? 1보다 큰 수만 가능해. 1보다 큰 수만 가능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봐. 그러니까 이걸 아는 자들은 계산하지 않아. 뭘 아는지 봐. 내가 봐. 그러면 어차피 절대 굴절률은 진공에서 간다 그랬는데 그럼 이 진공은 빛의 상수지? 그럼 결국에 얘네 둘은 무슨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반비례지. 그래서 됐니? 우리 책에 엄청난 것들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됐니? 이게 뭐야? 굴절률. 무슨 굴절률? 절대 굴절률에서 절대자 뺀 거잖아. 그런데 얘는 얼마야? 1. 얘는 공기 얼마야? 1. 봐. 이건 좀 이따 하자. 물 얼마야? 1.3333. 유리 얼마야? 1.5. 다이아몬드 얼마야? 2.4. 그럼 절대 굴절률이 어떻게 돼야 돼? 절대 굴절률이 다이아몬드가 얼마야? 2.4. 얘가 큰 새끼가 있지. 다이아몬드를 통과할 때의 속도가 물을 통과할 때 속도보다 크다 작다 대소 비교가 되지. 그래서 표를 주는 거야. 그래서 절대 굴절률과 속도는 무슨 관계가 성립해야 돼? 반비례가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정보에서 아는 거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물은 절대 굴절률이 1.5 됐니? 다이아몬드는 됐니? 한 2.3. 그럼 물의 절대 굴절률이 1.3이고 얘는 1.5네. 빛이
다이아몬드를 들어갈 때 속도가 매우 작아지는구나. 그럼 물의 속도에서 더 빨라? 다이아몬드의 속도가 더 빨라? 다이아몬드의 속도가 물의 속도보다 훨씬 더 느려. 물에 빨라. 이런 걸 아는 게 물리학이란 말이야. 물리학 졸라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니? 원리를 알면 졸라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빛을 속도를 측정하지 않아도 아는 거야.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절대 굴절률. 그러니까 굴절률의 약자가 n인데 여기 숫자가 하나만 붙어 있어. 그럼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절대 굴절률. 빛이 어디서 온 거야? 진공에서 온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방금 했던 건데 이거는 그냥 잠깐만 봐. 그러니까 아까 봐. 공기의 절대 굴절률이 얼마였냐면 공기. 이게 뭐야? 진공이겠지. 그러니까 빛이 진공에서 됐니? 공기로 와도 굴절은 된단 말이야. 알겠니?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나겠지. 근데 이 값이 아까 얼마였어? 1.00003인가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 차이가 얼마라는 거야? 그 정도 차이 난다는 거지. 1. 얼마. 이거 곱해서. 그러니까 이 속도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0000000 얼마를 곱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속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적게 난다는 거야. 거의 안 난다는 소리지. 알겠니? 그래서 정밀한 실험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그냥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공기의 굴절률이나 진공의 굴절률을 그냥 1로 퉁치자고.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공기에 와서도 절대 굴절률이라고 해. 보통은 모르지. 이제 너희가 뭐 수능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내신 준비를 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이 원고 여기 학교 선생님한테 배웠다며. 어떻게 배웠어? 그래 됐대. 됐습니까? 하나 더 할 거야. 자 이번에 봐. 너무 쉬운 거야. 오늘 불쌍한 애들이 안 와서 그렇지. 잘 봐. 똑같이 입사시킬 거야. 진공, 매질2. 매질2. 이렇게. 자, 간다. 이렇게 가는 거야. 45도. 이거 노란색이네. 45도.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뭐 이렇게. 됐지? 이거 각이 무조건 작겠지? 됐어? 그럼 얘 굴절률 얼마야? 얘 굴절률 얼마야? 얘 굴절률. 얘 굴절률. 얘 굴절률 얼마야? 됐니? N2겠지? N2는 뭐의 속도에 대한? 매질2의 속도에 대한 속도 C가 돼야 되겠지? 됐어요? 요거 기억해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만 붙어 있으니까 뭐가 돼야 돼? 하나만 붙어 있으면 뭐가 돼야 돼? 진공에 대한 매질2의 굴절률. 얘하고 당연히 얘가 크고 얘는 작아야 되겠지? 됐어요? 이거 기억해놔. 절대 굴절률을 기억해놔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뭐 가르치러 가는 거야. 절대 굴절률 어떻게 구하는 거야? 절대 굴절률은 매질의 속도에 대한 진공의 속도. 매질1의 절대 굴절률은 매질1의 속도에 대한 속도. 됐지? 지금 다시 간다 그러면 엄청난 걸 하러 가는 거야 이제. 요걸 기억해 놓으면 뭐 아는 것들을 할 수 있어. 자, 갑니다. 자, 간다. 오늘 수업에서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겠네. 절대 굴절률에서는 절대자 빼고 굴절률도 절대 굴절률을 한다 그랬지. 근데 상대 굴절률은 상대자 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래? 상대 굴절률. 우리는 시험 문제 볼 때 다 상대 굴절률만 나오는 거야. 상대 굴절률. 물론 절대 굴절률 나오긴 하겠지만 다 상대 굴절률을 쓰는 거야. 상대 굴절. 99.9% 시험 문제는 상대 굴절률이야. 그럼 상대 굴절률은 뭐냐? 됐니? 인싸. 상대 굴절률은 뭐냐면 매질에서 매질로 갈 때야 이번에는. 공기나 진공에서 매질로 가는 거 말고 매질에서 매질로 갈 때. 자, 갑니다. 아까 우리 책에 있었던 거야. 매질 1. 얘가 매질 2. 이렇게.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가볼게. 이제부터 엄청나게 중요한 게 시작된 거야. 시험 문제는 거의 90%는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한다. 무슨 선? 법선. 됐니? 빛은 노란색. 매질 1에서 빛을 쐈어.
됐어? 매질 2로 빛을 쐈어. 뭐 안 봐도 알겠네. 됐어? 어디서 속도가 더 빨라? 매질 1의 속도가 더 빨라. 알겠니? 그럼 매질 2의 속도가 더 작아. 자, 이제 이런 것도 알아? 그럼 매질 1의 절대 굴절류가 매질 2의 절대 굴절류, 매질 1의 절대 굴절류가 매질 2의 절대 굴절류. 누가 더 커? 아까 속도가 더 느린 새끼가 절대 굴절률이 더 컸지? 그럼 매질 2의 절대 굴절률이 큰 거야. 그래.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계산해, 안 해? 안 해. 짝대기 딱 보고 각도 딱 보고 하는 거지. 알겠니?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 돼.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이렇게. 즉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갈 때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아, 빛이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갈 때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간 거지. 이걸 상대 굴절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는 매질이 하나 있었어. 얘는 진공 매질.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매질이 상대가 2개인 거야. 됐니? 그러면 자, 똑같은 거야. 지금부터 간다. 얘도 약자는 뭐라고 써야 돼? N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자, 갑니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굴절률 어떻게 구해? 첫 번째 무슨 차이로? 속도비로 구한 거잖아. 속도비로. 분모 분자. 됐니? V2에서의 속도에 대한 V1에서의 속도. 됐니? 속도비로 구했다니까? 원래 굴절률이라는 게 속도 차이 때문에 생긴 거잖아. 근데 우리가 속도 차이를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지. 그래서 아무튼 속도비야. 근데 속도비는 무슨 비도 같았어 아까? 파장비도 같았지. 그러니까 람다 2분의 람다 뭐도 돼야 돼? 1도 되네. 뭐 당연히 된 거겠지. 또 뭐도 돼야 돼? 잘 봐. 이제 뭐도 돼야 돼? 사인 뭐에 대한 아 이거 안 썼나? 우리가 굴절각을 사인 R이라 그래. 입사각을 사인 I 값이라 그래. 약속되어 있는 플레이야 이건. 그래서 굴절각 사인 R에 대한 사인 I 값으로 된 거야. 여기까지 아까 한 거지? 됐어요? 근데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없어. 근데 나한테 뭘 줬어? 얘네들의 절대 굴절률을 줬어. 그러면 구할 수 있어. 자, 봐. 아까 내가 필기해줬던 거 기억해보자. 매질 1의 절대 굴절률 얼마야? 매질 1의 절대 굴절률. 매질 1의 절대 굴절률 얼마였지? 매질 1에서 속도에 대한 진공에서의 속도. 매질 2의 절대 굴절률 얼마야? 매질 2의 절대 굴절률은 매질 2에서 속도에 대한 진공의 속도. 이게 절대 굴절률이었잖아. 됐니? 그럼 이 식을 바꾸면 이렇게 바꿔도 되겠지? 그럼 이 식을 내가 살짝만 바꿔볼게. 그럼 이 식을 살짝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매질 1에서의 속도는 매질 1에서의 속도는 매질 1에 대한 절대 굴절률분의 광속 C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매질 2의 속도는 광속 뭐에 대한 N2에 대한 뭐가 돼야 돼? C가 돼야 되겠지. 잘 따라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봐라. 내가 여기서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상대 굴절률을 구하고 싶은데 속도비, 파장비, 사인 각도비만 주면 좋겠는데 속도비도 안 주고 사인 각도비도 안 주고 파장비도 안 주면 굴절률을 준단 말이야. 그러면 V2는 얘 대신 뭘 집어넣을 수 있어? N2분의 C를 집어넣을 수 있겠지. V1에는 얘 대신 뭘 집어넣을 수 있어? N1분의 C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 됐니? 여기 카메라 밖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어? N2분의 C를 집어넣어도 되지. 그럼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겠어?
N1분의 C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 그럼 번분수 두 쌍이네. 그럼 봐봐. 신기한 일이 벌어지지. 분모가 얼마야? 분모가 얼마야? 카메라 나는 나가도 얘는 안 나가야 된다. 카메라 얼마가 돼야 되겠어? 이거 분모 N1분의 C, N2분의 C 이렇게 되겠지. 그럼 C는 광속이니까 위아래 똑같은 거 약분되겠지. 엄청난 게 나왔잖아 지금. 뭐가 나온 거야? 엄청난 거, 어마무시한 게 나온 거지. 뭐가 나오는 거야? N1분의 N2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이것 가지고 모든 파동 문제를 다 푸는 거야. 이거 가지고 짜잔. 그래서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가든 매질 2에서 1으로 가든 내가 굴절률을 구하라 그러면 상대 굴절률을 구하라 그러면 무슨 비를 줘야 돼? 속도비를 줘야 되는데 자료상에서 속도비를 우리가 줄 수가 없단다. 측정이 너무 어려워서. 그럼 자료상에서 파장비를 줘야 되는데 우린 파장비를 줄 수가 없단다. 계산이 안 돼서.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무슨 비를 주겠어? 그렇지. 사인 각도비를 줄 거야. 그럼 사인 각도비를 주면 뭘 할 수 있어? 그렇지. 굴절률비를 할 수 있지. 됐니? 이게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자, 이제 마지막이야. 그러면 우리는 실험실 아니면 굴절률을 못 구하니? 아니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뭘 구해놨어? 아까 책에 있었잖아. 그냥 절대 굴절률 표가 있는 거네. 절대 굴절률 표가 있네? 그러면 나는 유리에서 다이아몬드로 갈 때, 유리에서 물로 갈 때 이 빛이 가면 얼마나 꺾일 수 있어? 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왜? 굴절률 B가 무슨 B가 돼야 돼? 절대 굴절률 B가 무슨 B가 돼야 돼? 상대 굴절률 B가 되니까. 내 말 이해됐어? 그럼 나는 이제 내가 빛을 쏘면 이 새끼가 얼마나 비틀어질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지. 나한테 뭐만 주면 돼? 절대 굴절률만 주면 되는 거지. 내 말 이해 갔니? 엄청 중요한 거라고. 그리고 아까 너무 쉽잖아. 절대 굴절률 주면 아까 쉬운 거 다시. 절대 굴절률 B만 주면 얘 N값 절대 굴절률 얼마일까? N 2.5. 얘는 N 얼마일까? N2 얼마일까? 그래 1.3. 됐니? 그럼 이제 우린 뭘 알아? 얘가 입사각 I가 이렇게 들어올 때 얘가 2.5야? 그럼 이렇게 들어올 때 요게 굴절각 R이 작을 거야? 아까처럼 이렇게 더 커질 거야?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지. 왜? 얘가 2.5라는 건 절대 굴절률이 얼마야? 큰 거지. 속도가 느린 거지. 아까 절대 굴절률과 속도는 반비례했거든. 그럼 얘가 속도가 느린 거지. 그럼 얘는 속도가 더 빠른 거지. 그럼 이 새끼가 45도로 들어왔어. 그럼 이 새끼는 꺾여서 얼마 꺾여? 45도보다는 커야 되겠지. 그렇게 꺾일 거라는 거지. 내 말 이해됐어?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걸 구하라 그러면 뭐 구하라 하면 되죠. 뭐 해야 돼? 됐니? 2.5분의 1.3 끝. 그러면 꺾이는 B도 구할 수 있는 거지. 사인 B로. 이해됐습니까? 다 됐죠? 이걸 이해하는 자만이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옛날에 이거 다 계산했는데 우리가 책이 바뀌면서 계산 문제는 다 빠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원리만 알면 다 풀 수 있게끔 요즘은 물리학이 너무 좋아졌어. 물리학이 너무 좋아졌어. 옛날에 이거 다 계산했단 말이야. 그래서 막 계산 문제를 푸는데 지금은 계산 문제가 다 빠지고 원리만 알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너 뭐하냐? 찍을 땐 얘기를 해야 돼. 선생님이 딱 그 표정을 잘 잡아야죠. 선생님 전번에 니네 사진 찍어 이상한 데 올리지 마. 내가 이러고 있는데 찍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확 찍을 땐 얘기를 해야지. 선생님 찍습니다. 그러면 딱 잡아줄게. 됐어? 오케이. 됐죠? 입니다. 됐어요? 자, 마지막 바. 아니다, 책에 있으니까 책으로 열게. 엄청 중요한 거 다 했어.
그러니까 보통 이단원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이걸 이해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야. 자, 봐. 무슨 말 하는지 봐. 이 책은 거꾸로 써 있는데 봐봐. 봐봐. 내가 써야 되겠다. 선생님 뭐 써주고 싶은지 봐. 내가 써주려고 하는 이유를 봐봐. 선생님이 뭘 써주고 싶은데 이게 법선이다. 요거 매질 1이다. 요거 매질 2다. 이렇게. 그러면 봐봐. 뭐 커지든 뭐. 요거 입사각을 I라 그런다. 굴절각을 R이라 그런다. 이렇게. 됐죠? 자, 간다.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을 다 표시할 거야.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됐어요? 자, 무슨 비야? 원래는 사인 R에 대한 사인 R에 대한 사인 무슨 비가 돼야 돼? I 값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이씨, 쏘리. 에이! 됐니? 잠깐 딴 생각을 해서 시간을 좀 정리해야 돼. 다시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이야. 무슨 비가 돼야 돼? 속도비가 시작점이야.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V2에 대한 V1이 돼야 되겠지. 이걸로 만든 거야. 굴절률은 왜 나타나는 거야? 속도 차이 때문에. 와씨, 힘드네. 람다 2에 대한 람다 1이 돼야 되겠지. 속도비는 파장비야. 왜 속도비가 파장비야? 굴절들에도 진동선 변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 다음에 잘 봐. 사인 R에 대한 사인 무슨 비가 돼야 돼? I 값이 돼야 되겠지. 됐어요? 자, 왜 썼겠어? 잘 봐. 분모 분자 밑에 거 위에 거. 분모 분자 밑에 거 위에 거. 분모 분자 밑에 거 위에 거.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야. 졸라 쉽잖아. 근데 아까 굴절률 어땠더라? 뒤집어졌지 않았을까? 아까 내가 여기다 썼으니까 또 안 써줘도 되지? 근데 굴절률만은 N1분의 N2였어.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제일 많이 내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이걸 주면 맨날 틀려오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아, 속도, 파장 전부 다 뭐야? 아래 거분의 위에 건데 굴절률을 주면 됐니? 굴절률 분은 위에 거분의 아래 거가 돼야 된다고. 그걸 우리 뭐라 한다고? 상대 굴절률이라고 부릅니다. 상대 굴절률. 이해 가셨습니까? 이제 다 된 겁니다. 상대 굴절률. 됐다. 이제 여기만 지나가면 어려운 건 다 됐어. 여기만 지나가면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다 공부할 수 있어. 이제 여기만 지나가면 됐어요. 아유, 쪽팔리는 거야. 됐니? 잘 봐. 이런 문제도 계산하면 이제 봐봐. 이렇게 질문할 거야. 물론 이럴 때는 이제 다이아몬드 유리, 물 이런 거 안 주고 이제 다 문제를 푸는지 봐. 어떻게 푸는지 봐. 됐어요?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는. A, B, C 이렇게. 됐니? 그러면 봐라. A, B, C에서 속도가 제일 빠른 건 누구야? A, B, C에서 속도가 제일 빠른 건 누구야? 속도가 제일 빠른 거. 왜 A야? 됐어. 왜? 소영아, 왜? 왜 성질내? A가 아니야? A야. 어떻게 알았어? 다시. 어떻게 알았어? 굴절각이 제일 커. 맞아. 알겠어? 근데 그런 표현보다는 속도 차이가 가장 적게 났어. 그러니까 얘가 45도로 동일한 각으로 들어왔지, 공기에서. 그럼 봐라. 얘가 이렇게 해서 뚫고도, 그러니까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는 거야. 멍청한 애들이야. 막 이런 거 뭐 사인 각도 해갖고 계산하는 거야. 우리는 원리를 아니까 어떻게 돼? 왜 꺾인다 그랬어? 속도 차이 때문에. 그럼 각을 다 봐. 여기도 공기를 이름 안 주고 하면 얘 45도, 얘 30도. 여기가 속도가 더 빠르네. 45도, 여기 몇 도? 여기가 더 빠르네. 빠르네. 근데 얘네들은 매질이 모두 같네. 됐죠? 그러면 잘 봐. 이 A, B, C가
속도가 안 변했다면 그냥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이걸 뭐라 그래? 투과. 우리가 속도 차이가 안 나면 그냥 뚫고 들어가는 투과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각도가 작아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속도가 요만큼 작아지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속도가 여기서 이만큼 작아진 거고 얘는 속도가 이만큼 작아진 거지. 속도가 같은 속도에서 누가 제일 많이 작아졌어? 얘가 제일 많이 작아진 거잖아. 얘는 속도가 제일 얘네들에 비해서 조금 작아진 거지. 그럼 누구 속도가 제일 빨라? A 속도가 제일 빠르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물리는 눈으로 보는 거야. A. 근데 이제 봐라. 말을 고급스럽게 바꾼다? 속도가 어디서 제일 빨라? 이런 말 안 나오겠지. 이제 뭐라고 나오겠어? 굴절률 누가 더 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지. 그럼 우리는 알잖아. 굴절률이니까 절대 굴절률 말하는 거겠구나. 그럼 절대 굴절률이 크다? 속도가? 절대 굴절률이 크다? 속도가? 느리다잖아. 아, 그러면 A, B, C 중에 제일 느린 새끼 찾으라는구나. 굴절률. 그럼 누가 돼야 돼? C 이렇게. 굴절률이 제일 작다. 굴절률이 작다? 빠르다? A 이렇게. 알겠니? 계산할 필요 없는 거야. 왜? 우리는 저 각이 왜 만들어지는지 원리를 아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속도, 굴절률 이런 거 막 계산하고 막 각하고 막 뒤져 막 그 법선 쪽으로 더 많이 꺾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그래, 여기까지가 굴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다 된 거야 이제. 볼록렌즈는 나중에. 이제 나는 굴절을 알았다. 뜨그득득득.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굴절에 관한 문제입니다. 쪽팔리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런 것도 되게 어려워하는 거야 이제. 왜 이런 걸 어려워하겠어? 모르니까. 됐니? 어머나. 그러니까 원래를 아는 친구들은 이런 거 이제 완전 기초 문제인데 우리한테는 기초 문제지? 에이 설마 그러지 마. 우리한테는 기초 문제기를 바라며. 됐습니까? 보자. 입사각 I, 굴절각 아이고 어딨어? R, V1 람다 1, V2 람다 2, N1 N2. 어이구 많이 줬네. 어이구 속도 B와 같은 것은 에헤이. 그럼 속도 B가 뭐야? 굴절률이잖아. 속도 B가 굴절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속도 B가 굴절이니까 V2분의 V1.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오니까 V2분의 V1. 아이고 학교 선생님들이 치사하게 낼 때는 뭐하면 돼? 뒤집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뒤집지도 않았어. 됐니? 그러니까 나한테 뭐 찾으라는 거야? 두 배질에서 빛이 V2분의 V1과 같은 값은 굴절률 찾으래. 굴절률은 R분의 I야. R분의 I. 맞아 안 맞아? 똥. R분의 I 맞아 안 맞아? 굴절률은 사인 R이라 그랬지. 내가 언제 R분의 I라 그랬어. R분의 I하고 사인 R분의 I하고 달라. 달라요? 다르지 이 새끼야. 됐니? 여기다 해볼까? 여기다 하자. 요거 커 보인, 작아 보인다. 30도. 됐니? 요거 45도. 그럼 R분의 I는 얼마가 되어야 돼? 30분의 45가 이 새끼야 R분의 I인 거잖아. 근데 아까 했잖아. 사인 R분의 사인 I 값은 사인 R분의 사인 I 값은 다르잖아. 사인 R 얼마라고? 30도니까 2분의 1. 사인 얼마 있지 아까? 저 45도는 얼마라고? 2분의 루트 2. 맞냐? 2분의 루트 2. 야, 2분의 루트 2야. 됐니? 그럼 얼마 해야 돼? 날아가니까 루트 2가 돼야 되잖아. 그럼 루트 2죠. 루트 2.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이거 얼마냐? 그치. 얼마야? 2분의 3이 되겠다. 다른데? 다르네요, 선생님. 죽여버린다, 알겠니?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각도나 그냥 각도비가 아니라 무슨 각도비야 돼? 사인 각도비야 돼. 돼,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파장비. 된다. 굴절률비. 자, 분모분자 생각해야 된다. 분모분자. 아까 밑에 거, 위에 거, 밑에 거, 위에 거, 밑에 거, 위였는데 여기가 숫자가 하나만 달렸지. 그럼 무슨 굴절률이야? 절대 굴절률이고. 절대 굴절률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N2고 얘가 N1이라면 절대 굴절률은 어떻게 해야 돼?
N1분의 N2가 돼야 되겠지. 조심해야 되겠지. 오늘 배운 게 이해하기를 엄청 중요한 거야. 됐어요? 됐죠? 얼마나 좋아, 이 안 온 것들은. 이 중요한 걸 배울 때 다음 시간에 와서 뭐라 그랬어? 왜요? 뭐 그지? 우리 뭐라 그러겠어? 몰라 그러면 되는 거지. 왜 그럴까요? 그럼 모르지롱 그러면 되겠지. 뭔 축제를 뭐 얼마나 즐겼길래 지들이 축제를 아휴 씨.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야. 그랬더니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그냥 갈게. 여기 너희들이 처음 배워봐서 내가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랬더니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이런 건 이제 봐. 우리 이제 정규 과정이 없는 거지. 문제풀이법이야. 문제풀이법이야. 됐어요? 이 문제 봐. 어디서 어디로 왔어? 이게 유리, 공기. 잘 봐. 공기, 얘가 유리. 이렇게. 됐니? 그러면 공기에 대한 유리의 굴절률은 얼마야?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럼 봐라. 동. 엄청난 걸 가르칠 거야. 정규 과정이 없는 거. 근데 봐. 어떻게 푸는지 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봐. 조교. 아이스크림 먹을 때 됐어? 됐니? 나 조교들한테 노이로제 있어. 어? 왠지는 아까 얘가 해줬고. 그치? 인싸. 선생님 군대 어디 갔다 왔다고 얘기해줬지? 우리 인싸는 나의 모든 걸 아는 애니까. 동. 선생님 군대 어디 갔다 왔는지 얘기해줬지? 선생님의 인스타도 보고 그래. 알겠니? 요즘 내 인스타 터져가지고 난리야. 선생님 인스타 터져가지고 엊그제 올린 쇼츠. 그래서 선생님 엊그제 올린 쇼츠 114만 조회수가 나왔어. 응? 알겠니? 이제 나 인플루언서라 불러줘. 나 이제 학원 그만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114만 나왔으니까 이제 뭐 팔아야 돼? 뭐 팔고 막 그지 분필 팔고. 이것은 분필. 됐니? 졸라 잘 써지는 분필 뭐 이런. 아무튼 가자. 선생님 인스타에 보면 선생님 군대 썰 푼 것도 있는데 그건 몇만 안 나오더라고요. 알겠어? 선생님 군대 얘기는 잘 안 나오대. 그래서 요즘 군대 썰을 안 푸는데 선생님 군대를 조금 힘든 데 나왔어. 남들이 부를 때 해병대라고 부르는. 거기서도 꽤 많은 훈련을 받는 곳을 나왔는데 왜 안 좋아하겠어 그러면 이제 훈련 받을 때 조교들한테 무지한장 맞아가지고 내가 조교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 알겠니? 해병대 조교는 전부 다 빨간 모자 쓰고 다니는데 빨간 모자 쓰고 이렇게 푹 눌러 있는 애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잠 깨고. 이제 다시 오늘 배운 것 중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출제될 건데 이게 어떻게 응용되는지 보란 말이야. 지금 졸실 시간이 아니라. 물론 이 문제는 지금 내신용이라서 단순하게 해놨는데 간다. 이거 말고. 됐니? 문제 조금 이따 풀고. 이런 문제에서 봐봐. 됐니? 공기에서 유리로 갔을 때 굴절률 얼마야? 그러면 봐라. 공기에서 유리로 갔으니까 무슨 굴절률이야? 그래, 상대 굴절률이야. 근데 내가 공기는 그냥 퉁 쳐서 절대 굴절률이야 쳐도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어쨌든 나는 지금 뭘 하겠다는 거야? 봐. 됐니? 잘 봐. 무슨 굴절률은 공기에 대한 유리의 굴절률이니까. 됐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상대 굴절률로 내가 표현한 거다. 무슨 비 찾아야 돼? 속도비. 근데 여기서 속도비가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비 찾아야 돼? 파장비. 그럼 여기도 파장비는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비 찾아야 돼? 그렇지. 사인 각도비를 찾는 거야. 그럼 사인 R분의 사인 I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이제 그럼 나는 굴절률 찾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자, 봐. 이 문제는 아니고 잘 봐. 그럼 이 문제는 되게 쉬운데 왜 문제를 쉽게 줬냐면 내시니까 줬겠지. 그러니까 얘는 봐라. 여기에 이게 각도야. 반원형인 됐니? 실험각 유리 각도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법선이잖아. 이게 법선이지. 그러면 이 법선으로부터 쟁각이 여기 있네. 30도.
그럼 얘는 이게 각도지.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이거 얼마야? 0인데 요거 30이 안 돼. 요 눈금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가 30도인가 봐. 그럼 하나가 5도인가 보지? 그러면 얘 뭐야?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20도. 그러면 얘는 30도. 얘는 20도. 됐니? 그럼 사인 20도분의 사인 30도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이런 문제는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 거냐라는 거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여기 4, 요거 2. 뭐 이렇게 줄 거란 말이야. 각을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지. 그럼 졸라 쉬운 거다. 아는 사람은? 됐니? 사인 R값 어떻게 구해? 수학적으로. 여기가 얼마야? 사인 R이지? 각이지? 사인 R 뭐야? 빗변분의 높이. 그럼 빗변을 우리가 뭐라 그래? 요거. 요건 뭘까? 요게 반구간이라 원형이지. 요 원형의 반지름. 됐니? 스몰 R이 겹치니까 라지 R로 할게. 반지름 라지 R. 그럼 사인 R은 얼마야? 라지 R. 사인 R은 얼마가 돼야 돼? 라지 R분의 2.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가능하지. 그럼 여기서는 얼마야? 사인 I 값 어떻게 구해야 돼? 이번엔 각이 여기지. 됐어요? 그럼 이 I 값의 사인 값은 얼마야? 그래. 빗변분의 높이. 그럼 빗변은 얼마야? 어차피 이게 원형 실험 값이지. 그럼 이게 반지름이 R이면 이 새끼 반지름도 뭐야? R이겠지. 그럼 R분의 얼마야? R분의 얼마야? 4. 응? 그럼 굴절률은 뭐야? 2분의 4.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나와? 이야, 엄청 좋은 거야. 너네 문제 풀 때마다 여기가 있을 거야. 2 얼마? 여기 얼마? 4가 있어? 굴절률 얼마야? 2분의 4. 알겠니? 2분의 4 그러는 거야. 그럼 친구들 물어보겠지. 왜 2분의 4야? 그냥.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그래서 사인 R이 반지름분의 높이, 반지름분의 높이니까 이 값 B가 사인 B가 되는 거야. 굴절률. 이 문제는 100% 나와야 되고. 엄청 중요한 거야. 알겠니? 앞으로 너희들이 풀 문제에서 나오면 그러면 되는 거야. 볼 필요도 없어. 하면 되는 거고. 됐죠? 됐죠? 요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문제는 풀어줘야 되겠죠? 자, 오늘 배운 대로 갑시다. 빛이. 됐니? 내가 빛이 그러면 국어선생님이 맨날 저기 앉아있잖아. 그러면서 나보러 온다. 빛이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 빛이 그러잖아. 그럼 교무실 따라서 빛이. 내가 빛이라 그러면 남한테 그 돈 받을 거 있는 거, 이게 그 발음이 빛이야? 내가 그 발음이 된다고. 뻔난 뭐라 그래요. 그래도 항상 그지 내가 훨씬 더 아이고 저 정도 숫자면 뭐 됐니? 내가 빛이라던데 됐니? 그래서 빛이 유리로 입사할 때 속력은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여기서 여기까지 입사. 속력 빨라져 느려져? 어떻게 알았어? 각이 작아졌잖아. 생각해야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속력이 느려지지? 어떻게 알았어? 각이 작아졌어. 그래서 내가 암기도 시켜. 어디가 속도가 더 빨라? 각도 큰 새끼가 속도도 빨라. 이걸 암기할 거니? 오늘 하루 종일 배웠는데. 그래서 각 큰 새끼가 속도도 빨라.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하는 거야. 30도, 20도, 더 빨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빛이 유리할 때 속력 느려진다. 돼야 되겠지. 자, 굴절률. 에헤이. 굴절률. 아까 했지? 여기서 굴절률이니까 절대 굴절률이야, 상대 굴절률이야? 절대 굴절률이잖아. 상대 굴절률 할 때는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되잖아. 근데 절대 굴절률 뭐야? 진공에서 온 거지. 그래서 앞에서 진공자 뺀 거지. 그래서 저 굴절률 그러면 절대 굴절률이라고. 굴절률 누가 더 커야 돼? 굴절률이 크다? 속도가 느리다. 그래, 속도가 얘가 더 느렸잖아. 그럼 공기가 유리보다 크다? 좀 이상한데? 그지? 속도가 느린 건 얘야. 그 굴절률이 더 커야 돼. I 값을 크게 하면 요것 봐. 내가 요건 설명을 안 했는데 안 해도 알아듣는 거지. 봐. 그러면 얘는 봐봐.
굴절률이 공개에 대한 유리의 굴절률이지. 봐봐. 공개에 대한 유리의 굴절률인데 공개에 대한 유리의 굴절률이지. 됐니? 그러면 굴절률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지. 매질의 종류가 바뀌지 않는 한 굴절률은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봐라.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이 B는 그럼 변해 안 변해? 사인 R에 대한 사인 I 값은. 됐니? 얘는 매질의 종류잖아. 공개에서 유리로 갈 때. 그럼 봐라. 내가 얘를 변하면 어떻게 돼야 돼? 이 값은 변하면 안 되잖아. 그럼 이 값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따라 변해야 되겠지. 사인 B만큼 따라 변해야지. 근데 봐라. 이 B가 안 변하려면 이 값이 커지면 이 값도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커져야지 뭘 고민해. 어차피 비례는 아니지만 사인 30도보단 사인 45도, 사인 45도보다 사인 60도, 사인 60도보단 사인 90도가 점점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인 값이 커지면 각도가 커지면 사인 값이 커지는 거고. 그럼 각도가 커지면 사인 값이 커지니까 얘도 똑같은 B만큼의 사인 값이 커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당연히 커져야 되겠지. 얘가 커지면 얘가 커져야 되는 거야. 뭐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I 값이 크게 하면 R 값도 당연히 커져야 되겠지. 됐니? 얼마만큼 커져야 돼? 각도 B로 커지는 게 아니라 사인 각도 B만큼 따라 커져야 되겠지. 그냥 각도하고 다른 거야. 또 해? 30도, 얘가 45도야. 그럼 얘가 50도 됐어.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35도 되니? 왜? 그랬더니 5도 커졌잖아요. 그럼 나도 5도 커져야지. 무슨 바보 같은 그런 소리 안 돼. 사인 각도 B만큼 커져야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다 했어. 이것만 알면 뭐 저 뒤에 것들은 일도 아니야.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얘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오래 써먹는 거야. 아유. 봐봐. 이런 건 이제 문제 축에도 못 낀다. 이제 봐라. 우리가 배운 걸 응용하는 문제인데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응용하는 거야. 근데 이건 문제 축에도 안 껴. 해볼까? 매질 1, 매질 2, 매질 3야. 근데 봐라. 해볼 필요도 없잖아.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크고 이게 작지? 속도 빨라졌어, 느려졌어? 여기 있잖아. 세타 1, 세타 2, 세타 1이 더 크대. 각도 큰 데서 각도 작은 데로 왔잖아. 아진아! 너 말이야, 이 새끼야. 됐니? 아진이 어디 봐, 아진아! 너. 됐니? 각도 큰 데서 각도 작은 데로 왔지? 이제 빨리 가자. 속도가 느려졌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똑같은 거잖아. 됐니? 근데 봐라. 문제도 풀지 말자. 창피하다. 자, 봐라. 얘하고 수학적으로 뭐냐? 엇각이지 뭘 고민하냐. 여기가 수직선인데. 이거 수직선인데. 그치? 그럴 거 아니냐. 그러면 얘가 세타 2면 얘도 무슨 비가 돼야 돼? 세타 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됐지? 그럼 봐라.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나. 그러면 됐니? 다시 봐. 여기만 봐. 됐니? 그러면 저기 A에서 B로 오는데 굴절률 얼마야? 사인 얼마야? 세타 2에서 사인 세타 1이 여기서 2로 오는 굴절률이 돼야 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뭐에 대한 굴절률이야? 매질 1에 대한 A에서 B로 왔을 때 굴절률 아니야. 됐니? 지금 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세타 3는 얼마니? 세타 3는 어떻게 돼야 돼? 세타 1이 돼야 되겠지? 왜 그래야 돼? 봐봐. 매질 A에서 매질 B로 온 거지. 근데 봐라. 그러면 이 빛이 사고력 싸움이야.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오겠지만 내가 여기다 이렇게 쏘면 어떻게 되겠어? 왔던 대로 똑같이 가겠지. 지가 뭘. 그지? 그러면 됐니? 그러면 역시 여기 얼마야? 세타 3고 여기 얼마야? 세타 2지.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입사각이 누구야? 세타 3. 그치? 그럼 얘가 무슨 각이야? 굴절각이지. 그럼 A에서 B로 갔을 때 됐니? 굴절률은 얼마가 돼야 돼? 세타 2에 대한 뭐가 돼야 돼? 입사각이 돼야 되겠지? 세타 3가 돼야 되겠지? 이런 걸 하고 있어 내가. 됐니?
그럼 이게 누구에 대한 누구의 굴절률이야? A에서 B로 갔을 때 굴절률이지. N A에서 B로 갔을 때 굴절률이 아이고야. B로 갔을 때 굴절률이지. A에서 B로 갔을 때 A에서 B로 갔을 때. 그럼 같은 매질에서 같은 매질로 가고 같은 매질에서 같은 매질로 간 거지.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의 상대 굴절률은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것도 같아야 되니까 이것도 같아야 되겠지. 됐어요? 됐죠? 그럼 분모가 세타2니까 세타1과 세타3는 무조건 같아야 되겠지. 어떻게 다를 수가 있냐 이게.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응용하는 짓이잖아 이게.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빛을 주면 너무나 쉬운 거지. 아, 요 빛이 이렇게 왔어? 그럼 반대로 쏘면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들어온 놈은 반대로 쏘면 이렇게도 갈 거 아니야. 그 생각만 하면 되잖아.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수학이네. 여기가 세타2면 여기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돼? 요거 평행하지, 나란하지. 나란한 데서 선 거지. 그럼 얘하고 얘는 수학적으로 억각이니까 무조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다를 방법이 없지 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답 내는데 아무 지장 없지. 이게 말이 된다는 거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종일 배운 게 뭔데? 속도 차이 때문에 꺾였잖아. 그럼 꺾였잖아. 그럼 속도 차이가 났으니까 꺾였겠지. 속도 차이가 안 났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찍 갔겠지. 뭐 속도 차이가 안 나면. 굴절이 안 됐겠지. 자, 굴절 왜 돼? 속도 차이 때문에. 그래, 굴절 왜 돼? 속도 차이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내가 1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야. 엄청난 시간 투자란 말이야. 알겠니? 근데 파장 물어봤어. 아이, 파장비는 무슨 비랑 같아야 돼? 속도비랑 같아야 돼. 됐니? 각이 누가 더 크다 그랬어? 그럼 속도가 누가 더 빨라? 야, 빠르지? 그럼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느리다? 파장이 크다? 파장이 작다? A에서 B보다 누가 더 빨라야 돼? 파장은 A에서 B보다 길다. 맞네. 얼마나 쉬운지 알겠지? 봐. 수학, 산수 그런 문제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왜? 우리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물리가 쉬운데 축제랑 나의 물리 수업을 바꿔먹은 놈들 같으라고.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건 좀 어렵긴 한데. 아씨, 쉽네. 그냥 이걸로 하자. 저 뒤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안 가르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조금 어려워서. 됐죠? 그림과 같이 매질에서 정삼각형인 매질에서 P쪽을 지난다. 됐지? 나 봐. 학교 범위는 지나가지만 수업을 해볼게. 알겠니? 이런 거야. 아까 내가 법선을 긋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법선 어떻게 긋지? 그렇지. 수직선을 그으면 법선이 되는 거야. 수직선을 그으면. 알겠니? 근데 경계면이 원형일 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야. 알겠니? 경계면이 원형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럼 얘가 유리다? 얘가 유리야. 얘가 유리야. 그럼 얘가 유리라면 빛이 어떻게 할까? 뭐 그래. 빛이 어떻게 할까라는 거지? 아무튼 있어. 유리야. 그럼 빛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가 들어왔어. 빛이 여기서 하나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럼 빛이 유리로 들어와서 어떻게 꺾일까라는 거야. 그럼 법선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법선은 경계면에 수직해야 되잖아. 근데 쟤는 원형인데? 그럴 땐 법선은 어떻게 그냐면 그 원형체에 구심점을 지나는 선이야. 그럼 원형점에 구심점을 지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원형의 구심은 어디야? 이 가운데를 말하는 거야. 이 가운데. 여기가 구심점이야. 됐어요? 그래서 이 구심점을 지나는 선을 이쪽으로 조금만 옮길게. 이 구심점을 지나는 걸 원형체에서는 구심점을 지나는 걸 뭐라 그래? 법선인 거야. 그러면 얘 구심점을 지나는 게 법선이라면 무슨 얘기하는지 봐. 이거는 우리 교과 과정은 아닌데 문제에서 아까 같은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답을 내려면 원리를 모르면 내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 자, 해볼게 내가. 잘 봐. 나 봐봐. 그래서 만약에 반사파 있지. 내가 빛을 이렇게 만약에 빛을 3개를 쏴. 하나 더 쏠까? 4개를 쏴.
됐니? 그러면 빛이 4개나 썼네 괜히.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유리라면 반사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입사각과 반사각은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야. 그건 법칙이니까. 그러면 무슨 각이 있어야 돼? 입사각. 그럼 무슨 각이 있어야 돼? 반사각이 있어야 되겠지. 법선이 필요하다고. 그럼 법선은 어떻게 그냐면 구심점과 요거 하자. 구심점과 얘가 만나는 요 지점에 됐니? 구심점과 얘가 만나는 선이 하나 필요한가 이렇게. 그럼 얘가 무슨 선이 되는 거야? 법선이 되는 거야. 얘 법선은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의 입사각이 얼마가 돼야 돼? 요게 입사각이 되는 거야. 요게 입사각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반사각이.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튕겨져 나가야 돼? 여기서 요렇게 이 정도면 되겠냐? 요 정도 튕겨져 나갈 거란 말이야. 요 각과 요 각이 같게. 됐니? 하나만 더 긋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지. 그럼 얘는 얘 나름대로의 법선이 달라. 얘도 이 점과 이 점이 어떻게 돼야 돼? 지나가야 돼.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게 얘의 법선이 되는 거야. 얘의 법선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얘가 법선이 되면 여기서 입사각은 얼마가 돼야 돼? 좀 작다. 그치? 쟤보단. 됐니? 그럼 반사각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럼 여기서 조금 작게 이렇게 퍼져나가겠지. 요렇게 반사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얘만 한다. 얘 얼마야? 그렇지. 입사각이 0이야. 얘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면 법선이 얼마가 돼야 돼? 이렇게 거지겠지? 그래서 수직하게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럼 수직하게 들어왔으니까 얘는 맞고 어떻게 돼야 돼? 입사각 0이니까 반사각도 0으로 해서 다 튕겨져 나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런 구형의 물체에다가 반사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있어야 돼? 굴절각 있어야 되겠지? 그럼 굴절각은 뭐로부터 재는 거야? 그렇지. 법선으로부터 재는 거지. 그러면 오늘 배운 대로 해볼게. 오늘 배운 대로 하면은 빨간색으로 해볼까? 해봐. 공기지. 유리 들어왔지. 속도가 느려져 빨라져. 그렇지. 느려져. 각도 커져 작아져. 작아져. 뭐로부터 작아져야 돼? 법선으로부터 잰 각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 각보다 내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하겠지만 이 각이 좀 이렇게 아무튼 얘가 크고 얘가 좀 작게 이렇게 유리로 들어오겠지. 얘를 지나가진 않을 것 같고.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좀 좋다. 얘는 요게 무슨 각이 돼야 돼? 입사각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좀 작게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굴절이 되면 무슨 선만 그릴 줄 알면 되겠어? 법선을 그리는데 구 형태에서 법선은 어딜 지나가야 돼? 이걸 구심점이라 그래. 그래서 구심점을 지나가는 선이 법선이 되는 거야. 그럼 아까 내가 이 문제를 풀라 그랬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 같지? 됐어요? 이 문제는 너희들 못 푸는데 절 비장 없고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러면 봐봐. 이런 문제를 풀 때 됐죠? 가자 집에. 됐니? 법선 어떻게 가? 뭐 없어. 여기 중간이 법선이겠지. 그럼 이 새끼는 어떻게 법선이야? 아이고야 조금 빗나갔다. 이렇게 대충 그면 이게 입사각이 되겠고 그럼 이게 굴절각이 되겠지.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하면 됐니? 이렇게 이거 중간쯤 되겠지? 요게 무슨 각이 돼야 돼? 입사각 돼야 되겠지? 그럼 요게 무슨 각이 돼야 돼? 굴절각 돼야 되겠지? 좀 저 새끼 입사각보다 이쪽이 이쪽에 굴절각하고 이쪽에 굴절각이 더 크다? 그럼 속도가 여기서 더 빨랐겠다? 알겠니? 감 잡을 수 있겠지? 그래, 계산은 안 돼. 이거 계산 문제로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굴절각 누가 더 크냐 이런 겁니까? 법선만 글 줄 알면 되는 거란 말이야. 오늘 수업은 최근에 했던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수업이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집에 가서 복습하셔야 돼요. 선생님 강의를 들었으면 학교 수업은 이제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